자, 첫 번째 경기 이제 제주 대 FC 서울. 자, 일단 뭐 제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리조나타 그리고 좀 최영주 그리고 지금 송준 선수 등이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기성용 선수가 결장 중. 요 정도로 이제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이제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제주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뭐 1승 2패로 다소 좀 저조한 성적을 거두고 있지만 그래도 홈에서는 최근 인천을 잡으며 어느 정도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자, 근데 뭐 그에 반해 뭐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워낙 지금 뭐 분위기가 좋죠. 네, 일단 뭐 직전 경기 뭐 전북 상대로 원정에서 5대1 대승을 거두며 좀 불리한 상성을 그냥 이제 뭐 실력으로 아예 좀 메꿔 버렸고, 그러면서 지금 현재 3연승 중으로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이번 시즌 중 지금 가장 좀 최고의 지금 모멘텀을 좀 보이고 있는 현재 좀 서울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지금 전반적으로 FC 서울의 그런 좀 최근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제주 역시 이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어느 정도 좀 공격 전개가 HAM2308K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2308님도 50개 후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일단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50개 후원 감사드립니다. 2308님. 그래서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FC 서울의 그런 좀 공격 전개가 좋고, 그리고 제주 역시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공격 전개가 좋으며 득점 기회를 많이 좀 창출하기 때문에 양 팀 다 어느 정도 공격에서 좀 두각을 나타낼 것으로 봐요. 다만 좀 이렇게 지금 볼 수 있지만 다만 근데 지금 서울 같은 경우에는 공격뿐만 아니라 좀 수비도 많이 안정적이면서 공수 밸런스가 좋고, 그리고 이전보다 중원 장악력이 더 좋아졌다 보니까 원정이라 해도 제주 상대로 좀 주도권을 가지며 경기를 유리하게 좀 풀어가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봅니다. 아까 뭐 확실히 뭐 전반적으로 좀 서울이 좀 유리할 만한 그런 매치업이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봐요. 네, 그래서 뭐 이 경기는 지금 뭐 현재 모멘텀도 좀 최고조고, 그리고 경기력도 지금 많이 물오른 그런 좀 서울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서울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FC 서울 승. 네,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2.5준 오바. 자, 이렇게 이제 제주와 서울 경기 마무리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대구 대 포항. 자, 일단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바셀루스가 결장 중입니다.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지금 김종우 선수 결장 중이에요. 자, 이렇게 좀 양 팀의 결장자 이슈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대구 같은 경우에는 최근 좀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편차가 이제 크며 원정에서는 경기력이 많이 저조하고, 그러다 보니까 현재 원정 성적은 굉장히 좀 처참한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뭐 현재 원정에서는 뭐 4연패를 좀 거두면서 뭐 전혀 뭐 지금 힘을 못 쓰고 있죠. 네. 자, 그래도 이런 좀 원정과 달리 홈에서는 뭐 2연승 중으로 지금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그리고 원정에 비해 공수 방면에서 많이 나은 면모를 좀 보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홈에서의 좀 대구 경기력은 굉장히 좀 좋은 편이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포항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무로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직전 경기 울산 상대로 승리를 거두면서도 계속해서 좀 좋은 경기력을 보였어요. 네. 그래서 뭐 이번 시즌 뭐 포항 같은 경우에는 뭐 꾸준히 좀 평타 이상의 경기력을 보이며 기복 없는 모습을 지금 계속해서 지금 뭐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그만큼 확실히 좀 안정된 그런 좀 경기력을 계속해서 좀 뽐내는 그런 포항이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 팀의 최근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습니다. 자, 일단 뭐 경기 양상을 봤을 때 그래도 뭐 포항이 점유율을 좀 높게 가져가며 좀 천천히 빌드업을 해 나갈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는 보통 이제 좀 역습을 좀 통해 이제 공략을 하다 보니 이번 경기 역시 약간 좀 역습을 통해 좀 공략해 나갈 것으로 봅니다. 아무래도 이제 뭐 대구 같은 경우에도 괜히 좀 포항 상대로 무리하게 좀 라인을 올리다가 오히려 좀 대려 좀 당할 수 있기 때문에 좀 포항이 좀 라인이 올라간 거를 좀 기다리다가 어느 정도 좀 역습 위주로 풀어갈 가능성이 좀 더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렇죠. 게다가 뭐 이제 뭐 수비 밸런스가 좋은 팀 상대로는 뭐 주로 좀 역습 위주로 좀 풀어갔었다 보니까 이런 점까지 고려했을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경기 흐름이 이어질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다만 근데 지금 대구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좀 세징야의 의존도가 크고, 그리고 최근 좀 다른 공격수들의 활약이 미미하기 때문에 여전히 좀 공격에서는 고민이 많을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약간 좀 이런 점도 어느 정도 좀 고려를 해야 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근데 뭐 지금 현재 뭐 대구랑 포항의 경기력을 비교했을 때는 당연히 포항이 더 낫다고 봅니다. 네. 자, 다만 근데 지금 대구가 최근 홈에서 지금 쉽게 무너지지 않고 있고, 그리고 상대 전적을 봤을 때 포항이 대구 홈에서 6년 넘게 이긴 적이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약한 면모를 보였기 때문에 이런 점들을 좀 고려했을 때 요거를 약간 좀 무작정 포항 사이드로 접근하기에는 리스크가 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네. 그래서 좀 고민을 해봤는데 요 경기는 저는 승패보다는 고배당 자비로 접근을 하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물론 뭐 이제 포항이 대구 홈에서 매번 좀 약한 모습을 좀 보였긴 했지만, 그래도 뭐 현재 뭐 경기력만 놓고 봤을 때는 이제 좀 포항이 훨씬 더 좀 앞서기 때문에, 만약에 포항이 이긴다고 하면은 저는 약간 1점 차 정도의 승정도를 보거나, 안 그러면 무승부도 충분히 좀 나올 만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햄무알부 고배당 자비로 가져가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언어바 같은 경우를 본다고 하면은 이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전 언더. 그래서 포항 햄무알부 2.5 기준 언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김포 대 아산. 자, 일단 뭐 양팀 다 이제 주전 수비수 한 명씩 결장. 네, 이 정도로 좀 볼 수가 있고. 자, 일단 이제 현재 뭐 양팀 다 5경기 연속 지금 무패 행진을 이어가는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고, 각각 지금 리그 3, 4위에 위치해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뭐 이제 양팀 다 현재 예상보다 높은 순위에 위치해 있으며 이번 시즌 기대 이상의 성적을 좀 거두고 있죠. 자, 아무튼 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지금 두 팀 다 최근 수비 밸런스가 좋다 보니 안정적으로 경기를 풀어갈 수 있다고 봐요. 네. 다만 지금 충남 아산의 그런 득점력이 워낙 지금 물이 올랐다 보니까 오히려 지금 득점에서의 기대치는 김포보다는 아산이 더 좀 높은 편이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근데 뭐 이제 물론 뭐 이제 김포 같은 경우에도 최근 좀 전개가 괜찮고, 그리고 득점 기회를 많이 창출하고 있긴 하지만 결정력이 좀 안 좋다 보니까 기대보다 득점력은 다소 떨어지는 편이에요. 네. 그렇죠. 그래서 약간 좀 이런 김포에 좀 떨어지는 결정력을 고려했을 때는 그래도 아산의 그런 좀 득점 기대치가 더 높지 않나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죠. 자, 상대 전적을 봤을 때 이제 최근 5경기 기준 4승 1무로 김포가 극강의 모습을 보였긴 했지만 현재 지금 3연승 중으로 경남, 성남, 이랜드를 굉장히 좀 무난히 이겼던 그런 아산 상대로는 김포 역시 좀 생각보다 고전할 가능성이 좀 더 크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자, 그래서 현재 지금 아산의 그런 좀 페이스나 경기력을 고려했을 때는 이게 김포가 홈이라고 해도 솔직히 오히려 또 역으로 좀 먹힐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저는 만약에 이거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아산이 좀 불리한 상성을 띄었고 뭐 좋은 결과를 만들어도 할 말 없는 경기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 저는 이거는 내 승패 본다고 하면은 충남 아산 승 쪽 보도록 할게요. 충남 아산 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본다고 하면 햄무 사이드 보는 경기, 이렇게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산승에 고배당 햄무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J리그 경기 가시마 대 사포로.
자, 우선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큰 결장전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유약, 그리고 제 사라체트, 그리고 로타가 좀 결장 중으로 좀 주축 포워드들의 결장이 좀 많은 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좀 사포로는 여전히 좀 전력 누수가 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이제 가시마 같은 경우에는 최근 4경기 연속 지금 승이 없는 상태로 다소 좀 주춤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연승을 이어갔을 때랑은 달리 현재 모멘텀이 많이 떨어진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뭐 이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4연패 중으로 하락세를 좀 크게 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지금 뭐 4경기 연속 골이 없는 상태로 골 가뭄에도 이제 시달리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뭐 최근에는 이제 좀 사포로의 그런 주축 포워드들이 결장을 하면서 더더욱 공격이 약해진 상태다, 이렇게 좀 말씀드려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이제 좀 양팀의 좀 최근 양상에 대해서 이제 좀 전달해 드렸네요. 자, 일단은 뭐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중원이 약한 좀 사포로다 보니까 비교적 좀 가시마가 중원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며 좀 주도권을 가질 것으로 보고, 뭐 좀 템포 조절하면서 전반적으로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자,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그리고 이제 사포로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롱볼 비중이 높고, 그리고 공격 전개가 지금 뭐 많이 안 되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좀 수비 밸런스가 좋은 가시마 상대로는 공격에서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점을 고렸을 때는 이번 경기 역시 좀 사포로가 공격에서 고전할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려 봐요. 자, 뭐 비록 지금 뭐 가시마의 흐름이 안 좋긴 하지만 뭐 현재 좀 조직력이 박살나고, 그리고 분위기도 안 좋은 그런 원정 사포로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좋은 결과를 만들어 흐름 전환에 성공하지 않을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점을 고렸을 때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이거는 가시마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가시마 승부는 경기. 자, 언어반은 본다고 하면은 그래도 언더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최근 좀 사포로의 좀 좋지 못한 공격 흐름을 고려했을 때는 만약에 사포로가 득점을 못한다고 하면은 오버보다는 언더로 흘러갈 가능성이 더 높기 때문에 이건 언더까지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가시마승의 2.5 기준 언더로 접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도쿄베르디 대 세레소사카. 자, 일단 베르디 같은 경우는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베르디 같은 경우는 뭐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준수한 성적을 거두고 있고, 그리고 직전 경기 요코마리 상대로 원정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이며 이제 승리를 거뒀습니다.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최근 흐름이 나쁘지 않은 그런 베르디라 볼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오사카 역시 현재 6경기 연속 무패 행진을 이어가며 상승세를 타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는 사간도스와 나고야 상대로 연승을 거두며 이제 좀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어요. 네. 그러면서 확실히 좀 홈에서는 4연승 중으로 굉장히 좀 기세가 좋은 그런 오사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자, 일단 뭐 전반적으로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을 봤을 때 일단 뭐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뭐 공격적이면서 템포를 좀 빠르게 가져가는 편이고, 반면에 뭐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템포 조절하며 천천히 빌드업을 해 나가는 편입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이런 점을 고려했을 때는 뭐 양 팀의 좀 플레이 스타일이 다소 좀 상반되어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일단 뭐 초반에는 오사카가 뭐 경기를 운영하며 좀 주도권을 가질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홈에 비해 좀 원정에서의 그런 경기 운영이나 좀 수비도 좀 좋지는 못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오사카가 베르디의 공세를 막기는 어려울 수 있고, 그러다 보면은 좀 가면 갈수록 점점 좀 베르디한테 흐름이 넘어갈 가능성도 염두에 둬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네. 약간 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자, 게다가 이제 뭐 베르디 같은 경우에는 컵 경기 포함 홈에서 3연승 중으로 좋은 흐름을 이어가는 반면, 이제 오사카 같은 경우에는 원정에서 지금 3경기 연속 무승부를 거두는 중으로 좀처럼 지금 원정에서 승리를 못 챙기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약간 이런 좀 양팀의 홈과 원정에서의 그런 좀 성적까지 고려를 했을 때, 요거는 저는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도쿄 베르디 사이드를 보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해봐요. 자, 그래서 저는 요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베르디 사이드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르디 프렌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 가져간다고 하면 요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 기준 오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라와 대 쇼나. 자, 우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미드필더 1명 결장 및 지금 공격수들 지금 몇몇이 결장 의심인 상황입니다. 자, 그러니까 확실히 좀 여러 좀 결장 의심이 좀 선수들의 좀 출전 여부가 어느 정도 좀 중요할 수 있다고 보고, 그리고 쇼랑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공격수 1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좀 양팀의 좀 결장자들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이제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2승 1무로 상승세를 타고 있고, 특히 이제 직전 경기 이와타 상대로 홈에서 3대0 대승을 거두며 압도적인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자, 그래서 좀 최근 우라와 같은 경우에는 결과와 상관없이 계속해서 좀 아쉬운 경기력을 보여왔는데, 직전 경기에서 이제 이와타 상대로는 최상의 경기력을 좀 보이며 굉장히 좀 압도하는 모습을 좀 보였어요. 네, 그러면서 경기 자체도 굉장히 좀 원사이드하게 좀 흘러갔죠. 네, 그러니까 확실히 좀 이런 그런 좀 경기력을 뭐 이번 경기에서도 어느 정도 좀 기대는 해볼만하지 않나 좀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쇼랑 같은 경우에는 현재 4경기 연속 좀 승이 없는 상태로 하락세를 타고 있고, 그리고 어느 정도 득점 기회는 만들고 있지만 골 결정력이 안 좋다 보니까 최근 득점력은 좀 저조한 편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좀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일단 뭐 요용 같은 경우도 좀 경기 양상 봤을 때 그래도 좀 우라와가 높은 골 점유율을 바탕으로 어느 정도 경기를 좀 운영할 것으로 봐요. 그리고 이제 쇼나의 수비가 아무래도 좋은 편은 아니다 보니 좀 지난 경기처럼 공격에서 좋은 득점 기회를 어느 정도 창출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나이롱님 반갑습니다. 그쵸. 네, 게다가 이제 지금 뭐 수비 뒷공간이 잘 뚫리는 쇼난이다 보니까 이번 경기 역시 좀 쇼난이 수비에서 고전할 가능성도 높다. 이 점도 좀 말씀을 해드려요. 자, 그리고 뭐 쇼란 역시 뭐 최근 골 결정력이 떨어지긴 하지만 여전히 뭐 공격 전개나 메이킹 능력이 괜찮기 때문에 어느 정도 공격에서 두각을 나타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자, 아무튼 이렇게 좀 양팀의 경기 양상까지도 간략하게나마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래도 뭐 이제 직전 이와타전에서의 좋은 경기력을 이제 이번 경기에서도 충분히 기대해 볼만 하기 때문에 승패를 본다고 하면은 현재 흐름이나 경기력이 더 좋은 그런 홈 우라와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을 해봐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점을 고렸을 때 저는 이 경기는 승패 본다고 하면은 우라와 사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라와 승부는 경기. 그리고 어느 바는 본다고 하면 오바 사이드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2.5전 오바. 자, 그 다음에 가시와 대 FC 도쿄. 자, 일단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주전 수비수 1명 그리고 미드필더 1명 결장. 그리고 도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전 수비수 2명이 결장 중입니다. 자, 일단 이제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제 교토상가와 사간도스 상대로 많은 득점 기회를 만들며 좋은 공격력을 보였고, 그리고 직전 경기에서는 사간도스 상대로 4대1 대승을 거두며 이제 흐름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일단 뭐 가시와 같은 경우에는 수비 밸런스가 안 좋은 팀 상대로는 특히 더 좀 공략을 좀 잘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자, 그리고 이제 원정팀 도쿄 같은 경우에는 최근 3경기 기준 이제 2승 1패로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최근에 이제 뭐 도쿄 같은 경우에는 플레이 스타일이 좀 바뀌었어요. 네, 이전에는 굉장히 좀 템포를 빠르게 가져가며 거의 좀 공격에 좀 올인을 했다고 하면은 좀 최근에는 템포를 늦추며 이제 수비에 더 힘을 쓰며 좀 플레이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 이렇게 좀 플레이 스타일을 좀 바꾸다 보니까 이전에 비해 실점도 많이 줄어든 그런 현재 좀 도쿄라고 볼 수 있네요. 자, 일단 뭐 가시화가 수비가 안 좋은 팀들 상대로는 득점 기회를 좀 많이 창출할 뿐만 아니라 공격 퀄리티도 굉장히 좋을 정도로 영양가 있는 득점 기회를 많이 만들고 있어요. 네. 자, 다만 근데 이제 이와 반대로 이제 수비가 안정적인 팀 상대로는 가시화의 공격 퀄리티가 그렇게까지 좋지는 못합니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 뭐 수비 밸런스가 좀 좋은 팀 상대로는 전체적으로 좀 상대팀 이제 파이널 서드에 진입하기를 많이 어려워하고 그러다 보니까 약간 좀 무의미한 그런 중거리 슛이 보다 더 좀 많다고 볼 수 있어요. 자, 아무튼 좀 이렇게 좀 말씀드려보고 그리고 이제 최근 좀 도쿄가 수비에 좀 더 힘을 쓰며 안정적인 플레이를 보인다는 점을 고려하면은 이번 경기 좀 생각보다 가시화가 도쿄 수비를 좀 쉽게 뚫는다고 장담하기는 좀 다소 어렵지 않나 싶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좀 상황까지도 좀 간략하게 나온 말씀드려봤네요. 자, 그리고 이제 뭐 상대 전적을 봤을 때도 최근 5경기 기준 2승 3무로 도쿄가 가시화 상대로 진 적이 없기 때문에 이런 약간 상성적인 면까지 고려하면은 이 경기는 뭐 원정이라 해도 도쿄 사이드를 보는 게 좀 더 낫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요거는 네, 승패 본다고 하면은 도쿄 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네, 도쿄 프랜승 보는 경기. 그리고 고배당으로는 네, 무승부 도전. 네, 요 정도로만 한번 가져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FC 도쿄 프랜승의 고배당 무승부. 네, 이렇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나이롱 토토님 별풍선 50개 감사합니다. 그리고 나이롱 토토님 50개 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바로 조합이랑 추천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네, 방금 보내드렸으니까 쪽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네, 다시 한번 50개 원 감사드립니다. 나이롱님. 자, 아무튼 이렇게 좀 볼 수가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그 외 경기 몇 개 더 좀 살펴보면, 자, 일단 마치다 대 나고야. 네, 좀 요거는 네, 승 본다고 하면은 마치다 사이드 보는 경기. 그리고 네, 고배당으로는 네, 햄무 네, 도전하는 경기. 언어가 본다고 하면 언더사이드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와타 대 이제 가와사키. 현재 뭐 승패 좀 애매하긴 한데 그래도 굳이 본다고 하면은 내가 가와사키 사이드 보는 경기로 가져가기도 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고배당은 햄무 보는 경기. 그리고 언어가 본다고 하면 오바로 접근하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J2 리그도 이제 몇 경기 더 보겠습니다. 일단은 뭐 요코 FC 대 이제 아키타. 자, 요거는 뭐 요코 FC가 지금 워낙 현재 지금 뭐 J2 리그 내에서 가장 지금 최근 경기력이나 흐름이 좀 좋다 보니까 이거는 뭐 네, 요코 FC 뭐 사이드를 좀 볼 수밖에 없지 않나 생각을 봐요. 네. 그래서 요코 FC 승 보는 경기, 네, 언어가 본다고 하면 배당 대 베스트 오바 보는 경기로 가져가 보도록 하고, 그 다음에 후지에다 대 비토. 네, 이 경기는 저는 후지에다 프랜승, 그리고 고배당 무승부, 언어와는 언더로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이제 이렇게까지 해서 K리그와 이제 J리그에 대한 분석이 전부 다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제 분석이 좀 괜찮다 생각되시는 분들은 추천이나 지뢰찾기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드리고,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은 채팅으로 질문 주시면 바로 답변해 드리도록 할게요. 자, 아무튼 네, 좀 분석 방송 봐주신 분들 대단히 감사드리고, 저는 이제 이따가 미국 축구 분석 방송으로 다시 오도록 하겠습니다.